국민의힘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속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당신들이 좀 좋은 안을 만들어 오면 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그렇지,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친한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소진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제시하는 시점에 하야도 약속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국민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계엄을 왜 막았었으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막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탄핵 찬성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탄핵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탄핵이 되면 책임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는 탄핵을 받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핵을 가결시키냐 부결시키냐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할 게 아니고 네. 탄핵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로드맵을 짜야지. 네.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퇴진하는데 로드맵을 짜는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탄핵 소추를 했고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걸 전제로 해서 네. 다음 대선 준비를 하고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에 탄핵을 택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서 좀 네. 많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절한 판단인지 신빙성은 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있는 건지 친윤계 의원 발로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이찬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족쇄를 풀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계엄에서 굉장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제일 먼저 강하게 요구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쭉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당의 그거에 의한 반발과 당이 쪼개져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를 걱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쭉 그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짓고 그다음에 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대통령이 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의사가 없다라고 말을 뒤집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최초의 소신대로 그냥 가면은 되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사실은. 오히려 한동훈 복잡한 대표 상황이 좀 풀렸다. 한동훈 그렇죠. 대표 한동훈 입장에서.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을 때보다 막고 난 다음 밤부터 아침에 메시지 낼 때까지가 훨씬 더 고민이 깊었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 내에 윤석열 대표의 어떤 친윤 세력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와의 어떤 지금 조율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한 건데 그 노력이 소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명분은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그 계엄 해제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에게 가는 거지. 만약에 다른 쪽에 주도권이 넘어간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내란 상태가 끝나지 않고 이게 지속되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시도와 다른 도모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제가 생각할 때 국민 앞에 어디 가서도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거예요. 길 가면서 진짜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사실인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이라면 오히려 친한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족쇄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을 택했다라고 맞다고 전제로 하면 결과적으로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헌재로 가서 재판을 받을 텐데 여기 다퉈볼 만하다라고 계산이 선 거라고 봐야 됩니까? 본인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본인이 법조인인데 과연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걸 객관적 시각을 바라보고 네. 자기가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거기에 사실은 동의하는 법조인은 거의 없거든요. 윤 대통령 혼자 생각일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제 하야로 가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하야로 가게 되면 이제 시점이 중요하죠. 네. 즉시 하야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직무 배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 2월, 내년 3월에 하야를 한다? 그럼 그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야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이 그걸 갖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떠한 보수에서 어떠한 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실 앞에 저렇게 대통령 응원하는 화환이 있다 이런 게 화면이 그런데 보여지고 윤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하고 나서 사과한다고 하면서 네. 임기와 국정 안전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임기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하야 얘기하니까 지금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 보도가 하야는 하지 않겠다, 헌재에서 다투겠다 이런 취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을 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은 가결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엄청 커졌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구나나 뭐 대통령이 나는 탄핵을 받아서 다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탄핵 돼버리면 누가 정치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탄핵을 택했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복잡한 사안이 네. 이제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 재표결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있을 것 같은데 여당 의원들이 일단은 뭐 참석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좀 불참했지만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가결표를 던질 것인지 얼마나 던질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여러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당론화 시키기보다는 이제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네네. 표결은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마치 당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결정하셨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친한계 의원들 목소리 좀 봤는데 아끼는 말을 좀 아끼는 의원도 있고 나는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도 있고 친한계 의원들 좀 기류가 좀 많이 좀 요동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론은 아직까지도 탄핵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 탄핵 표결 불성립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악화했고 지금 당내 기류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에 표결을 안 참여 안 하는 의원들 굉장히 뭐 신상까지 뭐 다 공개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핵 표결에 참석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지금 국민의힘 기류를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친한계 김상욱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표결해서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예. 밝혔고 또 안철수, 김혜지 의원도 찬성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탄핵 찬성을 예고한 의원만 4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김상욱 의원은 여기에서 자신에게 탄핵에 공감한다고 얘기를 한 의원이 10명이 더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CG가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서 조경태 의원도 지금 탄핵 찬성을 예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조경태 의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의견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찬성표 8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돼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전보단 높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탄핵 말고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친한계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재표결이 이뤄질 시에 현재 이럴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고요. 자, 김상일 네. 대표님. 일단 저희가 계속 이 보도를 전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을 택했다라고 한 게 맞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주저하다가 반대 당론이긴 하지만 주저하다가 대통령 의중이 이렇다면 가결표를 던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급속히 쏠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속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당신들이 좀 좋은 안을 만들어 오면 난 이제는 내가 당이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 그렇지 그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친한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소진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제시하는 시점에 하야도 약속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국민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계엄을 왜 막았었으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막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탄핵 찬성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네. 그나마 진영이 너무나 뭐랄까 그 위기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고심이 깊고 그 고민을 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시간을 끌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난번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제3의 길, 신의 한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한 상황에서도 뾰족한 수는 없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저렇게 당신들의 말도 이제는 내가 지키지 않을 거야.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 라고 한다면 저는 탄핵에 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찬성 인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당이 일단은 전국 안정화 TF를 끌었고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에 뭐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이런 것들 많이 퇴진 로드맵을 뭐 구상을 하고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으로 만약 입장을 정리했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당내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바로 다음에 대선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 끝난 다음에 일단 뭐 토요일 날 탄핵 가결 여부를 봐야겠죠. 근데 뭐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건 시간의 문제지 탄핵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대통령의 입장이 저렇게 표명이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탄핵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탄핵이 되면 책임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는 탄핵을 받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핵을 가결시키냐 부결시키냐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할 게 아니고 네. 탄핵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로드맵을 짜야지. 네.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퇴진하는데 로드맵을 짜는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뭐 탄핵 소추를 했고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걸 전제로 해서 네. 다음 대선 준비를 하고 당의 어떤 뭐 대오랄지 당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지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걸 이제 가정을 계속 더해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탄핵을 받겠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다. 아까 인용 말씀하셨지만 기각됐을 경우엔 그 이후에 전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50일 조금 더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90일 좀 더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는 네.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뭐 분분한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더 길게 갈 수도 아니 있다. 빨리 하기는 훨씬, 어려울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했지만 지금 6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 6명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지금 법에는 7인 이상 돼 있는데 9명 일단 돼야 되는데 총. 그렇죠. 이제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는 7인 이상이면 돼요. 근데 6명 가지고 과연 심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족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하는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추천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과정 자체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만약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된 걸 전제로 하려고 하면 이제 바로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이 헌법재판이 임명되면 그때 심리가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대통령이 사실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 그렇죠. 근데 이제 탄핵소추가 직무정지가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임명권을. 네.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야지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변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임명이 안 되고 간다고 하면 지금 탄핵 심판은 이제 하세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대선이 실시된다. 언제까지는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건 지금은 추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